안녕하세요. 종갓나시리 여러분. 저는 과학훈련수님의 호정메이트 영종도 지방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키워드부터 알아볼게요. 최초의 생명체의 출현, 진화와 자연선택설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최초의 생명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과학자들이 하죠. 과학자는 크게 이론과학자와 실험과학자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생명과학 분야는 이 두 분야 모두 노벨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론학자와 실험학자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최초의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오파린과 이를 실험으로 증명한 밀러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오파린은 유기물의 기원을 무기물로 보았고 이런 스토리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밀러가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어떤 실험인지 궁금하죠? 밀러의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구의 초창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초창기 지구는 굉장히 온도가 높았고 에너지가 많았고 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환원성 기체가 많았는데요. 여기서 환원은 산화의 반대말인데 산화라는 것은 산소를 얻는 것입니다. 산소를 얻는다는 건 전자를 잃는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건 이 전 단원인 화학변화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산화가 산소를 얻는 것이면 환원은 산소를 잃는 것이겠네요. 그럼 환원성 기체라는 건 남을 환원시키는 기체이기 때문에 나는 산화가 되는 녀석들입니다. 지금은 이 산화 환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구 초창기에는 환원성 기체가 많은 환경이었구나 정도로 넘어가고 온도가 높고 에너지가 많았던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밀러가 한 실험은 이러한 지구 초창기의 모습을 기준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선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한 실험이고요. 지구 초창기랑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높은 온도, 많은 수증기를 재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간에 환원성 기체도 넣어주고 지구 초창기와 같은 불지옥에서는 천둥과 번개는 필수템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받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러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원시지구 대기에는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온도가 높고 수증기가 많은 와중에 환원성 기체들이 번개와 같은 높은 에너지에 의해 끊어지게 되면 각자 원자 단위로 존재하게 될 텐데 이들이 어찌 결합하면 유기물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였죠. 이 어찌어찌는 잘 모르겠으나 뭐 유기물만 잘 나오면 장땡 아닌가라는 마인드였던 거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전기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지, 신호를 어떻게 짊어지고 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는 몰라도 컴퓨터는 잘만 쓰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완벽한 원리는 모르더라도 특정 환경에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거니까요. 여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면 유기물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힐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콜드워터를 넣어줘서 식힙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은 아래에서 넣어줘서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위에서 물을 넣게 되면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시 상태의 비가 내려 원시 바다로 갔다면 이 원시 바다에는 유기물이 있어야겠죠? 확인해보니 진짜 있었던 겁니다. 와우! 실험 대성공!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밀러는 오파린이 이론적으로 제시한 최초 생명체 출현 과정 중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로 변하는 과정을 실험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선택설입니다. 자연선택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형질, 다음으로 변이, 그 다음에 진화입니다. 형질은 형태와 성질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속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의 색, 피부색, 키, 쌍꺼풀의 유무와 같은 외적인 것과 더불어 혀말기 능력, 식성과 같이 유전적인 것까지 말합니다. 변이는 앞에서 말한 이 형질의 차이를 말합니다. 사전적 정의로 이야기하면 어떤 한 생물 종 내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러한 변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환경적 변이,
또 하나는 유전적 변이입니다. 환경적 변이는 단어 그대로에서도 느껴지지만 자손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축구를 많이 해서 피부가 탔는데 그 사람의 자손이 태어나면 태닝된 상태로 나오는가? 전혀 아니거든요. 반면 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겠죠? 근데 자손에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형질이 그대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저의 호적메이트와 같이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 유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생명과학 1, 2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이 용어가 익숙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입니다. 진화는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결과로는 다양한 생물의 종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종분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여기 종에 해당합니다. 개는 동물계, 식물계와 같이 생명체를 크게 나누는 분류체계를 말하고 그 아래로 문문문 또 그 아래로 강강강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종종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 종이란 자연 상태에서 교배가 가능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나오는 것이고 다른 종은 교배에서 자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낳더라도 자손이 생식 능력이 없죠. 이렇게 용어 정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 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진화에 대해서는 실험실에서 침팬지가 인간이 되는 모습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진화 법칙이 아니라 진화 이론이라고 불린다는 점 알아두고 출발하겠습니다. 진화 이론에는 총 8가지의 가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용불용설과 자연선택설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가설을 이야기한 학자들의 이름과 가설의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용불용설과 자연선택설은 기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우선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요.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없어진다는 컨셉입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말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뇌절을 해버리죠. 많이 써서 발달하고 많이 안 써서 퇴화하는 건 좋은데 그게 유전이 된다니. 바로 쓰레기통? 슝! 그래도 이것을 의미 있게 다루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준 사람 덕분에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라마르크의 용기 있는 뇌절 덕분에 다윈이 그걸 모티브로 자연선택설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윈은 이렇게 본 거죠. 발달하고 퇴화한다는 게 결국 환경 때문 아닌가? 그럼 그 환경에서 잘 살아남는 형질이 있을 거고 그게 유전되는 거겠지 뭐. 그것이 바로 진화다. 자, 그럼 특정 환경에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형질이 다양한 것은 기본이고 개체도 많아야겠죠? 이렇게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테크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많아야겠죠? 그럼 당연히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변이가 일어납니다.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더 적합한 형태로 변할 수 있겠죠. 카멜레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듯 얘네들도 이렇게 등의 점이 모양이 다르고 털색이 다르고 한 건 각자의 환경에서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엔 뭐 강한 자만이 살아남겠죠. 그렇게 자연에게 선택받는다는 게 자연 선택설이고 그 결과로 생명체들이 이렇게 많이 분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선택설의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봐야겠죠?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갈라파고스는 단골이죠. 먹이 종류에 따라 가장 유리한 부리만 자연에 의해 선택받아 살아남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두 번째로 항생제 내성세균도 마찬가지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데요. 항생제를 뿌려주면 싹 다 죽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그쵸? 버틸 수 있는 애들만 이렇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내성이 있는 세균만 살아남게 된 그림입니다. 이렇게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밀러의 실험을 살펴봤고요. 여기서는 용불용설과 자연선택설을 봤고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테크트리를 봤죠. 뭐였죠? 과잉생산, 개체변이, 생존경쟁, 적자생존, 자연선택, 진화. 그리고 예시로 갈라파고스 곤도의 핀치새와 항생제 내성 세균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